여기에 대해서는 새싹, 파워, 빅파워, 프리미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생존백서 생존의 신 사장입니다. 예,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져서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희 브랜드 상품 런칭 시기가 임박해져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이렇게 끝내놓고 그럼 내가 쟤를 어떻게 이길 건데? 너무 텀이 길었죠. 이번 영상의 핵심은 내가 쟤를 어떻게 이길 건데에 대한 이야기. 내가 진입할 상품군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야 되나?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되나, 이 상품 차별화 기획, 상품 소싱 초입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은 새싹 등급이건 파워건 빅파워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방법인데요. 현재 준비 중인 저희 브랜드 상품도 100%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상품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단언컨대 새싹 등급 셀러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 또한 매출 빵원부터 빅파워들과 싸우면서 습득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셀러들 또는 마케터들은 기승전 데이터화입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의 나뭇가지를 줍줍해서 데이터화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마땅한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정보를 끌어와서 합리적인 추론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온라인 시장에서 대표적인 정보의 나뭇가지들은 뭘까요? 네, 상품 리뷰, 상품 문의글, 블로그, 카페, 지식인 유튜브, 인스타 등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망 수요자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따가 말씀드려볼게요. 리뷰를 평점 낮은 순으로 뒤집어서 봐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골자는 뭐냐면 경쟁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그 상품을 소싱해라 라는 말입니다. 경쟁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 강력한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경쟁업체 리뷰만으로 정말 괜찮은 차별화 전략을 짜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데이터가 리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표본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표본이 많을수록 당연히 소비 심리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판매자의 전략과 소비자의 심리가 맞닿기 시작하면 판매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표본을 얻냐? 소비자가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스쳐가는 모든 매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면 됩니다. 이 매체들에서 언급되는 장점, 단점, 스펙, 문의 내용에 대한 단어들을 카운팅하게 되는데요. 이걸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은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상품군의 소비 심리 가이드북이 되죠. 이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최대한 많이 수집해라 라고 하면 어디까지 수집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잖아요. 쉽게 정리하면 소비자가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땅히 탐색할 수 있는 모든 곳이라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상품마다 다르다는 건데요. 어떤 상품은 조금만 해도 되고 어떤 상품은 광범위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고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고관여 상품은 제품을 구입할 때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는 제품, 예를 들면 집, 자동차, 가구, 옷, 화장품, 인테리어 소품 등등이죠. 저관여 상품은 그 반대입니다. 위험 부담이 없고 큰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제품들, 뭐 종이컵, 볼펜, A4 용지, 포스트잇 등등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닌데 나 볼펜 살 때 엄청 따지는데? 네, 맞습니다. 이 고관여, 저관여 상품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고정시킬 수 없는 개념인데요. 이 볼펜을 장인어른께 선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고관여 상품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 자동차라고 해도 영업용 트럭으로 쓰일 자동차는 장인어른께 드릴 볼펜보다 저관여 상품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드는 건데요. 재밌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다룰 상품이 고관여 상품이라면 최고 레벨의 깐깐한 소비자 입장으로 빙의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의 텍스트를 수집하면 됩니다. 반대로 저관여 상품이라면 제가 한번 기준을 잡아볼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이버 쇼핑의 상품 리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로 발등 낮은 욕실화를 저관여 상품으로 봤을 때 여기 일반 영역 1등부터 5등까지의 리뷰를 파악을 해줍니다. 1등 한번 볼게요. 리뷰를 먼저 평점 낮은 순으로 보고, 자, 이건 불량에 대한 내용 같고요. 자, 미끄러움, 딱딱함, 같은 아이디 제외하고 문의 걸림. 자, 이렇게 텍스트를 카운팅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상품성 관련된 텍스트들을 수집을 해주시고 이 별점 2점까지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점 리뷰. 랭킹 순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랭킹 순 정렬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 페이지까지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1등 상품이었고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5등 상품까지 수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의글. 문의글도 똑같습니다. 여기 Q&A에서 비밀글이 아닌 내용들로 이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사이즈에 대한 문의 같아요. 사이즈, 발등 높이. 자, 이런 식으로 3페이지 이상까지. 다음으로는 네이버 뷰탭입니다. 1등부터 5개에서 10개까지의 포스팅글. 예, 각 포스팅에서 언급된 상품성 텍스트를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자, 1등 포스팅부터 한번 볼게요. 예, 가벼움, 부드러움, 물때가 끼지 않는, 물 빠짐, 이런 것들이죠. 자, 지식인입니다. 지식인도 방식은 똑같고요. 문의형 텍스트로 보고 카운팅을 합니다. 이 발등 낮은 욕실화 또는 욕실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지식인에서는 상품성 연관되는 질문이 뚜렷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예, 저관여 상품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 데이터가 있다면 5개에서 10개 글까지 텍스트를 카운팅해 줍니다. 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시크릿 모드로 전환을 하고 탐색을 합니다. 예, 시크릿 모드는 여기 크롬에서 컨트롤 쉬프트 N 누르고 유튜브. 자, 이렇게 시크릿 모드로 전환을 하는 이유는 개인 계정의 취향, 그러니까 쿠키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인데요. 예,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욕실화 한번 쳐볼게요. 욕실화 검색하니까 발등 낮은 욕실화랑은 연관도가 좀 떨어져서 낮은 욕실화라고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낮은 욕실화 하니까 이제 좀 연관도가 있네요. 이 중에서 상위 5개 영상들에서 추천하고 있는 스펙과 상품성을 얘기하는 단점과 장점, 텍스트를 수집을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까지 하는 게 조금 투머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관여 상품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탐색하는 소비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기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청을 하고 이 중에 일부분은 어디선가 가서 소비를 합니다. 예, 저도 물건을 살 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소비자군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관여라고 해도 다양하게 조금 투머치로 시장 조사를 하는 걸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예, 숫자는 100%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하듯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스타. 인스타는 어떤 텍스트를 얻는다기보다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의 외관, 질감, 실제 색상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예, 참고사항으로만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욕실화라는 상품을 저관여 상품으로 보고 예시로 만든 가이드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 2-30분 정도 마이닝한 내용이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손품을 조금 파는 정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골라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상품 경쟁력 구축하는 시간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예, 잘 팔아내기 위해서고요. 차후에 상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뭐 스타일인데 저는 이게 좀 더 쉽다고 느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고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깊어지죠. 초보자일수록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마구 생각나실 겁니다. 저도 모든 상품을 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약식으로라도 꼭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좀 욕심 부려보고 싶은 상품을 만났을 때, 경쟁자가 좀 강할 때 무조건 이 텍스트 마이닝, 소비심리 가이드북을 집요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있으면 상품 기획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예, 상세 페이지도 다채로워지고요. 경쟁업체에 대한 대응, 방어도 엄청 빨라지고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싹, 파워, 빅파워, 프리미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진입할 상품을 누가 더 잘 다루고 잘 파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음입니다. 소비심리 가이드북.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광고 문구, 카운팅된 단점과 장점을 믹스해서 카피라이팅 합니다. CS 업무, 고객님들 문의가 들어오면은 불안 심리부터 완화시켜주고 쇼핑몰에 대한 신뢰 어필로 마무리합니다. 사은품 기획,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사은품 기획을 짜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옵션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블로그 협찬 의뢰, 블로그 협찬도 이러한 맥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텍스트형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고 의뢰를 드리면 됩니다.
그다음 상세 페이지 스토리라인은 물론이고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해서 Q&A 이미지를 짜서 CS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낮춰줄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서 아주 쏠쏠하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품 소싱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가장 많이 카운팅된 단점과 불안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 그런 상품들을 소싱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딱 맞아떨어지는 상품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 다음 차순, 없으면 다음 차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약간의 센스, 창의력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진 않더라도 설득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한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맞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뚜렷한 셀링 포인트만 갖춰놔도 괜찮은 판매 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입할 키워드가 소형 키워드라서 데이터가 몇 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대표 키워드로 가서 최대한 많은 수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 초기 진입한 시장이라서 데이터가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상품군으로 가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기승전 데이터화 방법을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오늘 내용은 소싱 기초 전략 1번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이죠. 경쟁업체의 리뷰를 뒤집어서 봐라 라는 말의 본질, 이 텍스트 마이닝을 설명드리면서 다양한 수집법, 활용 방법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죠. 단순 상품 소싱에 관련된 상세 페이지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편도 소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생존백서에서 이번 소싱에 관련된 얘기를 총 2편으로 나눠 제작할 예정인데요. 생존백서 소싱 기초전략 2번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이 채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